새아지망은 아기를 업고 뛰니까 뒤에 처져가지고 총 맞아서 죽고, 그 다음날부터는 손들면 살려줬다는데 하루만 더 살았으면 살 건데 죽었다고 그렇게. 예,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수산리 상동, 주소는 모르고 안동네. 예,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당시 생존에 계셨고, 마지로 큰언니 작은언니, 큰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넷째 오빠, 일곱 번째 선자 본인 접니다.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해방 이듬해 10살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10살 되던 해 불이익을 할 때니까 음력 3월 말경부터 산으로 간 게 아니고 들 집에서 가까운 들로 늘 매일 밥을 싸질머지고 온 가족이 도망을 갔다 해가 넘을라 하면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그 집에 있으면 죽여버린다 하니까 어머님 손을 이끌고 늘 들에 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있다가 집으로 어두워지면 돌아왔고, 그럼 낮에는 지서에서 순경들이 많이 와서 잡아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잡히려고 죽인 건 아니고 그렇게 들판으로 맨날 갔는데, 세월이 흘러 그게 가을까지 계속 됐다는 이야기야. 그 이듬해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을까지 계속 되던 중, 이제는 들에도 가면 잡아다 잡아갈 거니까 그때까진 살상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해 집은 언제 불태웠는지 몰라도 불태우기 전에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잡혀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집은 불타버리고 가을쯤 되니까 남의 집을 이웃에 얻어가지고 집은 전소되고 적이 없고, 그것은 음력 4월 15일 날 아버지는 늘 집에 있으니 그날은 난 안 따라갔다는 이야기라. 아버님은 죄 받은 게 없으니 늘 방 안에 계셨는데, 순경들이 4명 정도 와가지고 끌고 갈라 하니까 아버지가 막 안 가시려고 몸부림치니까 양쪽으로 붙들고, 뒤로는 또 한 사람 붙들고 끌려서 내가까지 갔는데, 그때 내가 선자가 따라갔는데, 저는 아버지가 안 가시려고, 내가가 지나면 그건 상동이 아니고 하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죽창으로 한 번을 찔를 때는 내가 받고, 또다시 죽도록 여간 돌아가시는 건 못 봤는데 왜 거기 못 있게
순경 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집까지 다니고 한참을 우리 집 쪽으로 데려다 놓고 오면 나도 죽여버린다 하니까 나는 그냥 집에를 가고 아버지는 거기서 한 번 찌르는 건 봤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 많이 찌르니까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가 못 꺾은 게 아니고 누가 한지도 모르고 거기서 돌아가셔서 있으니까 누가 발견을 했는지 감회장을 그 내가 밭에 내가는 낮이니까 좀 올라온 밭에 감회장 아버지를 하셨고 그 해인지 이듬 해인지 아버지 아니 어머니도 오시고 언니도 오셔서 정상으로 모셨는데 그 해인지 이듬 해인지는 모르겠어요. 큰 오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큰 오빠는 큰 오빠는 1년 지났는지 그 해인지는 몰라도 이듬해 거거든. 내가 또 한 해가 지나간 거거든. 산에 폭도가 한 명도 없대. 그런 누가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 오빠가 관할로 왔는데 학위 근데 분명히 관할은 엄쟁인데 학위로 잡혔단 말이지. 학위로 잡혀서 면회를 간 적이 있고 그 후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도 몇 달 없음에 제주 관덕청 있는 관덕청 옆에 있는 경찰서로 옮겨가는 거래요. 옮겨갔대요. 옮겨갔대. 들은 이야기라. 그래 관덕청 옆에 경찰서라는 데를 면회를 갔는데 오빠를 만나서 분명히 말했거든. 오빠가 걱정하지 않으면 석방해서 간다고. 그래 해서 그 후 처음 면회 갔을 때 그랬는데 그 후 몇 번 간 것도 기억 없고 막 더울 때 7월 초에 가니까 음력 7월 초에 가니까 오빠는 석방돼서 집에 갔으니 집에 가라고 해서 우리 작은 언니 두 번째 언니 그 언니가 그 언니인데 그 언니는 어영 사니까 어영을 와가지고 언니하고 같이 수산 큰오빠 보러 어이 집에 가려고 기다리던 중 우리 작은 언니가 동병디 금질매로 갔으니까 어두워서 올 거다 하고 어둡기만 기다리고 있던 중 어둡기 전에 언니가 울면서 올레로 오면서 오늘은 오빠 죽은 날 제삿날이다 그러셔서 왜요 이러니까 비행장 서남쪽 산에서 오늘 총소리가 한없이 났으니까 그거 오빠 거기서 총살당하는 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제삿날인 걸 언니는 죽은 날인 걸 어떻게 알아? 비행장 동남쪽에서 총소리가 수도 없이 났단 말이지. 그럼 어영에서는 안 들린다. 동병디 그 밖간이 산 가까워서 총소리가 수도 없이.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서 그날로 음력 7월 초 아흘의 날이 제삿날입니다. 7월 초 아흘의 날.
큰오빠의 아내 분과 3살 된 조카, 조카도 그 난리통에 그렇지. 죽었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 새 아지망이거든. 새 아지망 새로 들인 아지망. 새 아지망하고 3살짜리 애기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어딘지 몰라도 산에를 갔는데 이제 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된 건 7월 달 동착회사 가서 죽은 걸 알게 됐지. 면회 가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나. 또 여름에 동착회사 가면 가족들 다 만난다 하니까 산지 동착회사 산지 그러면 다 안다. 산지 동착회사를 찾아가면 가족을 만난다 해서 그 동착회사를 좁쌀 몇 대를 가방에 놔서 지고 동착회사를 한 3~4시간 걸어서 거기를 가니까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문지기만 찾으라 해서 그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문지기 찾습니다 하니까 내가 문지기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 언니 이름을 말하니까 어머님하고 큰언니가 그 입구에 나오셔서 새아지망하고 우리 조카에겐 왜 같이 안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큰언니 하시는 말씀이 새아지망하고 조카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더 연세 많은 어머님이랑 언니랑은 살았는데 왜 젊은 새아지망하고 아기가 죽었습니까? 하니까 새아지망은 아기를 업고 뛰니까 뒤에 처져가지고 총 맞아서 죽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손들면 살려줬다는데 하루만 더 살았으면 살 건데 죽었다고 그렇게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된 또 다른 오빠, 셋째 오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셋째 오빠는 18살인지 19살인지 그쯤에 친구가 많아요. 의형제 맺은 친구가 순봉이, 성숙이, 또 한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렇게 넷이 의형제였고 또는 신엄에는 창진이라는 아주 다시 없이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으며 인천에 형살로 간다고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동문통을 나갔는데 그날은 배 타고 인천 형무소 살러 갔는데 배 타고 가는 걸 알게 되어서 동문통을 갔는데 배 타는 산지까지 그 가족들인지 양쪽으로 사람이 착 있고 그 형살로 가는 사람들은 복판으로 뒤에 이렇게 다 배로 묶어가지고 줄줄이 끌려가는데 저는 어리고 키가 작으니 제일 앞에서
제일 저쪽 아니고 옆으로 가까이 제일 가까이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오빠가 나를 쳐다봐서 내가 더 가까이 가서 딱 붙으니까 분명히 뒤에서 이렇게 줬는데 내가 받았거든. 받았는데 무엇인지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다고. 받았다. 조그만 거야.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흘러 큰오빠 셋째 오빠가 위독전보가 와서 그 해야 같은 해 여름에 끌려갔고 추울라 할 때 사망전보가 왔는데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구장 홍성수 구장이 허가를 받아 주는데 그 절차를 밟던 중 사망전보를 받았는데 그 전 사망한 날이 동짓달 음력 동짓달 12일이라서 그날로 제 그때 굉장히 어렸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부산에 나와서 왜 가호적을 하게 됐는지까지 그 상황을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열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사삼 끝나고 나서 보니까 5 식구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망했냐? 아버님, 큰오빠, 셋째 오빠, 올케 3살짜리 어린 조카가 죽어서 10 식구에 5 식구만 남게 됐고요. 언제면 내가 조금 커가지고 육지 가서 육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삼 끝나고 나서 그 어린 11살이나 12살 때부터 그 생각을 지워지지 않고 지가 육지 나와서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됐고 또한 자식에게 막대한 막대한 거기 질려 자식을 놓게 되면 자식들에게 그 4.3 사건이라는 게 뭔진 몰라도 때문에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호적을 하게 되었어요. 호적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나 이 4.3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연좌제 같은 피해를 볼까봐 호적을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이북 사람들 할 때 하니까 안 사고 그냥 신청하니 바로 됐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셔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호적이 그때는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자식들 때문에 37년 1월 5일 양선자 아버지 어머니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 법원에 재적 정정 신청을 절차를 밟고 계시는 거죠. 4.3 희생자 가족으로 명예 회복을 하고 싶어서 호적도 정정하고 이게 정정된과 동시에 4.3 희생자로 등록을 원하시는 거죠.
끝으로 이 4.3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사삼이라는 게 뭔진 몰라도 4.3이라는 것을 끝나고 나니까 살아있는 행복하게 10식구가 살았는데 4.3이라는 걸 끝나고 보니까 나머지 살아있는 식구는 5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쳐 양선자는 공부도 못했고요. 한많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호적 정정 네. 하셔가지고 4.3 유가족으로서 나라에서 떳떳하게 인정받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한 나는 선자는 워낙 친척도 많고 아는 집이 많은데 가르치는 그 가족들은 물살할 거니까 나는 아는 집도 친척도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마당에 끌려 나와가지고는